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10도를 비롯해서 4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5도 등 13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가량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 비가 그친 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TA 타결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농식품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이마저도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류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송이 버섯을 재배해 유럽으로 한 해 135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김천의 한 영농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긴 하는데요. 그것들이 다 굉장히 서류 종류도 많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혜 FTA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비롯해 수매, 출하 확인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모든 절차를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 불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농식품 부문에서 FTA 관세 인하 혜택이 이루어지는 교역 비율은 23%에 불과한데 이 비율이 100%가 되면 연간 270억 원의 관세 비용이 절감됩니다. 간소화된 단 한 장의 농산물 인증사가 농식품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FTA 시대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요즘 취업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위한 국가 정책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 층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복지 예산 비중을 보면 1982년 46.6%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8.3%까지 치솟았습니다.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입니다. 20대는 37.9%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은 74.5%를 기록해 20대를 압도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나이대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는 소위 실버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가 있는 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국회의원들은. 원칙은 이런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선 내가 당선되고 가야 되니까. 최근 각종 선거에서 한국의 20대와 60대의 투표율입니다. 적게는 27%포인트에서 많게는 37%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20대와 60대 투표율이 큰 차이가 나고 지역 청년들의 투표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각종 사회 비용이 증가하면서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예산은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에 집중된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의 진입에서 사회에서 막 출발한 청년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지. 결국 청년층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표라는 정치 행위에 자신들의 관심사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하나 만들면 얼마나 그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젊은이들은 정치에는 늘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개인주의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속의 나라는 그런 인식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결과는 나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현실에서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은 첨단의료 산업국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구 지역 병원들이 지나친 권위의식과 불친절로 지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대구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지원할 때 친절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순천 부의장은 천복단지에 들어설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원 예산이 처음 계획 단계 때보다 12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연구원 운영비도 대구시가 50%나 분담하는 것은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의 정보 협상 능력 강화와 국비 추가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대구 지역 야권 광역기초의원 연구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가 대구 수성구의회가 어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일방통행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민주자치연구회는 또 일부 야권 의원들이 성명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첨가해서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는 다수의 힘을 내세운 행위라고 지적하고 주민 전체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택시 회사들이 수입을 줄여서 신고해서 탈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다 보니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일부가 택시 회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이 회사의 실제 수입을 추산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 1월에 운행된 택시는 모두 73대. 산납금과 운행 일수를 곱하면 실제 한 달 수입은 대략 2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스값과 차량 수리비, 차량 구입비 등 이른바 운송원가 32%를 빼면 석 달에 4억 2천만 원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세무서에 얼마나 신고했을까? 2011년 4사분기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2천만 원으로 세무서에는 2억 2천만 원을 신고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신고는 9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료대금 4만 원 공제해버리고 실제 성급되는 그 5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작위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일정 부분 하고 그 차는 소위 운유로 이래 잡아버리는 거.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10% 가운데 1%만 받고 나머지 9%는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매달 평균적으로 17만 원 정도 돌려받아야 하지만 택시회사의 매출 축소 신고로 이 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회사에서 임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세를 경감시켜서 그 택시 자본들의 최저임금 보존용으로 사용을 하고 정작 기사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국세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기사들에게 주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실태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이 한 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동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백화점은 1%, 대형마트는 2.1% 감소해 대형마트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의 집 141가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69명의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채나물 가격 하락 등 조합원들의 고민 사항을 듣기 위해서 조합원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